11번 바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코리올리의 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북반구에서부터 물체가 이동하는 것은 항상 우측 방향으로 쏠리게 되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요, 지표의 조도, 거칠기라고 보면 되죠. 거칠기와 풍속에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에 작용하는 인자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균풍의 마찰력, 기압경도력, 전향력에 의해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바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직균풍은이 맞을 것 같죠? 직균풍은 마찰력, 기압경도력, 전향력에 의해 등압선을 가로지른대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 제가 그린 게 등압선인데 항상 바람은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갈 때 부는 작용하는 힘, 그게 뭐? 경도력, 기압 경도력.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부터 저기압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게 무엇이다? 기압 경도력. 그렇죠? 자, 기압 경도력에서 반대편에 있는 애, 우리 아까 1번에 했어요. 전향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압 경도력과 항상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전향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반대로 작용을 해요. 자, 그럴 때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간의 힘의 평형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을 때, 서로 간의 힘의 평형이 있을 때에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서로 평형이 있을 때 바람은 항상 이렇게 불어나가는데 평행하게 불어나가죠. 기압 경도력에 따르면 기압 경도력이 항상 우측으로 향하는 것이, 만약에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측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은 힘의 정향력과 기압 경도력의 평형이 이루고 있을 때는 등압선의 수평으로 하여 평행하게 붑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평행하게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공풍이라고도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직균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균풍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작용하는 인자에 따라서 마찰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마찰력은 기압 경도력에 항상 반대 입장에서 쓰게 되는데, 얘가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언제 크겠어요?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는 고층의 빌딩이 무수히 많거나 마찰에 작용할 만한 인자들이 많을 경우, 거칠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 마찰력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전향력은 어떻게 돼요? 붙어지죠. 합성 팩터가 생기면서 이 값이 하나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힘의 균형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부는 바람이 직균풍이라 그랬는데, 이 균형이 깨지죠. 누가 우세해지는 거야? 전향력 쪽으로 이게 우세해지면 얘가 서서히 들어 올라가져요. 그러면서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되는 바람이 형성이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풍이라고 부릅니다. 지상풍이요. 그냥 얘는 지상에 부는 바람이니까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찰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평행하게 부는 게 누구? 직균풍. 그렇죠?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지상풍. 따라서 직균풍이라는 건 뭐하고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기압의 경도력과 전향력과에만 관계가 있는 거고, 지상풍으로 부는 이 바람은 마찰력과 전향력,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를 볼게요. 직균풍은 마찰력, 기압 경도력, 전향력에 의해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바람이다. 이 얘기 누구의 얘기와 같습니까? 지금 있는 거 지상풍의 얘기와 같죠. 바꾸셔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2번입니다. 다음 각 대기 오염물질과 지표 식물과의 연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우리 그거 보시면 돼 있죠. 궁극의 암기법,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5조는요, 뭐 떠올리시면 돼요? 오래된 오빠 무덤의 시토,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떠올리시면 되겠고, 아황산가스는 아까 했던 거, 아황산가스 아휴, 다음에 목포에서 육회나 먹자, 그거. 그 다음 불화수소는
불굴의 옥자매 라고 하기로 했고, 암모니아는 메일토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오빠 무덤의 시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래된이 뭐예요? 오래된. 오존은 항상 무슨 잎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오래된 잎에 많이 끼친다. 오존을 말하는 거고, 얘는 오존을 말하는 거고, 파는 파, 무는 무, 덤은 담배, 시는 시금치, 토는 토마토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불굴의 옥자매래요. 불은 불소 화합물을 말하는 거고, 글은 글라디올로스. 그 다음에 의는 어린 소나무인데 의린 소나무 이렇게 해볼게요. 어린 소나무. 그 다음에 옥은 옥수수. 얘가 자두인가요?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자두네요. 네. 그 다음에 자두. 그리고 매는 메밀을 말하는 거죠. 메일토해, 암모니아 말하는 거죠. 메일토해, 슬픔에 못 이겨서 매일같이 토하는 거니까. 메밀. 그렇죠? 그 다음에 토마토 해바라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나머지 거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기사에서 엄청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암기법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네, 정답 4번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대기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의 복사 에너지는요, 성층권을 통과할수록 서서히 증가하고요, 가장 낮은 온도는 성층권 상부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잘못되어 있죠. 자외선 복사 에너지는 우리한테 다다를 때 성층권을 통과할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복사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왜? 성층권에는 누가 있어? 얘를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서서히 감소하고,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성층권 상부에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성층권 하부에 모하고 만날 때, 대륙권 경계면에 만날 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정도. 그래서 정답 1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14번, 온위를 표시했대요. 온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측했던 온도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측했던 온도가 아니죠. 예측하고 싶은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측정했다기보다는 어딘가의 위치로서 강제적으로 기류를 내려보냈을 때 거기에서 위치가 크게 변하거나 크게 변하지 않거나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온위를 표시한 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얘가 온위를 나타내는 식이었던 그 요거 세타값, 그 다음에 온도 보정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절대 온도에 따른 온도 보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준의 압력, 내가 어디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야? 1000mB의 압력을 받는 곳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 기준의 압력,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작용해야지 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압력, 그리고 RC카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RC카. 그래서 C가 뭐예요? C가 비열비를 말하는 거죠. C가 비열비. 그 다음에 R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C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누구야? R인 겁니다. 됐나요? C는 비열비, R은 C의 값에서 비열비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곧 R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잘 안 나옵니다만, 풀 때는 요거까지도 고려를 좀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정답 1번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SO2의 식물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SO2는 어떠한 식으로 피해가 발현이 돼요? 일단 물이랑 만나면 쉽게, 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황산 미스트 형태가 되면 뭐 물론 중금속 같은 것들도 부식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만 잎에 피해를 많이 끼치게 돼 있죠. 그럴 때 언제 조금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커지냐면 습기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따지면 습기가 있을 때 걔네들이 황산 미스트 형태로 발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낮보다는 밤에 피해가 심하다 그랬는데 언제 더 심하겠어요? 기공이 열릴 때, 낮에 탄소 식물들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죠. 그럴 때 기공이 열리면 그 안에 침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밤보다는 낮에 일어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 거, 밤에 피해가 심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하셔야 되겠고, 식물의 잎 뒤쪽 표피 밑에 뭐 파렌치마 맞나요? 파랭치마가 피해를 입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세포입니다. 세포. 반점 발생 경향은 맥간 반점을 일으킨다는 거. 그 다음에 SO2의 강한 식물, 우리 뭐 했어? 감옥에서 수양했잖아요. 뭐 보고? 무협지 보고. 그때 있던 협죽도. 여기에 수양했다 그랬죠? 수란목. 요 정도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